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120세까지 젊게 사는 몸이 젊어지는 기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 이 미토콘드리아 양을 증가시키기만 하면 몸의 기능이 향상되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연구의 1인자로서 세계에 잘 알려진 저자는 미토콘드리아를 늘려서 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쉽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리 먹는 식사는 노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밥을 먹을 때 속도가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이 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할까?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번에 많이 먹었을 때다. 음식이 위나 장에 도달하면 서둘러 소화액이 분비되는데 소화관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50m를 전력으로 달릴 정도로 에너지를 빨리 공급해야만 한다. 그만큼 소화액 분비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급속하게 에너지가 필요해서 활성산소가 발생되는 것이다. 운동이나 식사 모두 상황은 똑같다. 운동을 서서히 시작하면 활성산소를 억제할 수 있으며 식사도 배가 고프다고 빨리 먹는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먹으면 활성산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혈당을 내리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도 마찬가지다.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은 혈당이 높을 때이므로 빨리 먹어서 급격히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야 한다. 그러면 에너지가 급격하게 필요해져서 위의 소화액 분비 상황처럼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인슐린 분비세포는 활성산소에 약하며 급격하게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활성산소의 해로움으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세포가 죽게 되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이다. 인슐린 분비세포가 죽으면 혈당이 올라가 당뇨병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식사는 되도록 천천히 해야 한다.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노화의 구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발생시킨다. 현대는 스트레스 사회라고도 말한다. 긴장감이 전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생활을 계속하여 암에 걸렸다거나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실제 생활 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이다. 많은 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가 스트레스에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쾌한 상태가 지속되면 부신피질이라는 곳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으로 혈압이 높아지면 일시적으로는 혈류가 빨라지지만 혈관이 수축함으로 곧바로 산소가 부족하게 된다. 게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은 불쾌한 상태를 이겨내려고 전투태세에 들어가지만 스트레스가 장시간 지속되면 언제까지나 전투태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그 긴장을 풀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산소 부족 상태에서 산소가 풍부한 상태로 급격히 변화되어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발생되기 쉬운 상태로 바뀌게 된다. 호르몬 합성도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운동에 의한 스트레스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전투태세는 좋은 점이 거의 없다. 게다가 더 나쁜 점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면역 기능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병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사람에게 필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장기간에 걸친 신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휴식밖에 없다.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에는 휴식이 가장 좋다. 좋아하는 일을 해서 이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적어도 노화의 구조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않는 느긋한 생활이 좋은 것만은 확실하다. 식사 시간은 30분 이상을 목표로 한다.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먹을 수는 없다. 배가 가득 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배가 가득 찼다고 느끼는 만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만복이다라고 뇌에 전달하기 때문이다. 만복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분비되면 맛있게 식사하면서도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하지도 않는다. 만복 호르몬이 나오기까지는 대단히 복잡한 과정이 반복된다. 식사를 시작하면 먼저 혈당이 올라간다. 그러면 혈당을 내리려고 인슐린이 분비된다. 그러면 인슐린은 당을 지방으로 바꾼다. 이 지방이 지방세포에 모이기 시작한 것을 지방세포가 감지하고 만복 호르몬이 나오는 순서이다. 이렇게 연속된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대략 30분이다. 따라서 30분이 되면 사람은 만복감을 느끼기 시작하여 과식하지 않는다. 반대로 항상 30분 이내로 식사를 끝내는 사람은 충분히 조심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빨리 먹는 것은 만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소화액이 대량으로 필요해지므로 활성산소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 천천히 씹어 먹는다. 누구나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들은 말이다. 이 말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다. 65세 이전과 이후의 건강법이 다르다. 우리는 65세를 경계로 혈액 콜레스테롤 농도가 자연스럽게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내장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과식하지 말고 생활습관병에도 걸리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65세를 지나면 무리하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으나 영양이 충분한 식사로 체력을 기르고 너무 마르지 않게 하여 근육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콜레스테롤 농도가 내려가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며 암, 뇌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 녹색, 붉은색, 황색 채소를 많이 먹는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혈중 카로틴의 양과 생활의 질에 관련해서 조사한 연구가 있다. 혈중 카로틴 양이 많은 고령자는 생활의 질이 높아 요양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혈중 카로틴이 많은 사람은 카로틴을 많이 먹는 경향이 있으므로 카로틴을 많이 먹을수록 노화 비율이 적고 건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카로틴은 당근이나 빨강 피망처럼 붉은색 항산화 물질이다.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유전자를 지켜주는 물질을 말하며 미토콘드리아를 활성시키는 역할도 한다. 비타민을 비롯하여 토마토에 들어있는 니코펜, 연어의 핑크색을 만들어주는 아스타키산틴도 모두 항산화 물질이다. 채소나 과일이 몸에 좋은 이유는 식물에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식물은 활성산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량의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다. 채소를 먹는 것은 그런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지키는 기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히 붉은색이나 황색 채소, 과일은 항산화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많이 먹으면 좋겠다. 잎채소도 많이 먹으면 좋다. 또한 녹색 잎채소를 먹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식사 메뉴로 넣어보자.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암이 된다. 비타민C는 물에 잘 녹으며 남는 것은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많이 먹어도 몸에 아무 해가 없다고 믿어왔다.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비타민C는 정말 필요한 물질이다.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며 무엇보다도 피부를 만드는 콜라겐 합성의 비타민C는 꼭 필요한 요소이다.
비타민C가 없으면 약한 콜라겐이 만들어진다. 약한 콜라겐은 피부에 탄력을 주지 못한다. 사람은 비타민C를 몸 안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을 먹어 보충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비타민C를 영양제로 많이 먹으면 좋은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비타민C를 하루에 0.5g씩 6주 동안 매일 섭취했을 때 유전자를 활성산소로부터 지켜 손상을 줄이기는커녕 반대로 유전자를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항산화 비타민도 비타민C처럼 과도하게 섭취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폐해가 잘 알려져 있으므로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다. 현재는 하루 1g을 상한치로 정하고 있다. 하루 1g 이상은 몸에 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준치이다. 감기 걸렸을 때처럼 면역 기능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될 때는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비타민C도 해가 될 수 있다. 이상적인 식생활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지금까지 미토콘드리아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 몇 가지 식사 방법을 이야기했으나 몸에 좋은 식사 방법이나 식품은 그 밖에도 많다. 그 모든 것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너무 세세하게 의식하지 않는 편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에 좋은 식품을 기억하는 것도 몸에 좋은 식사를 하는 방법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전통식이 미토콘드리아에도 적합한 음식이기 때문에 시대를 넘겨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법인데 잊고 지내온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오늘날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며 맛을 음미할 겨를도 없이 빨리 식사를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많이 먹을수록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활성산소가 생기고 빨리 먹을수록 한 번에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역시 많은 활성산소가 생긴다. 매번 식사에 너무 신경을 써도 스트레스가 되어 역시 몸이 상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과식하지 않고 맛을 보면서 먹으며 식사하는데 30분은 걸린다고 말해왔다. 부족한 영양분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로 생각하고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식탁에 앉는다. 그런 태도가 진정으로 미토콘드리아를 가장 늘려주어 젊어지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식생활로 연결된다. 느긋한 생활이 미토콘드리아를 늘려준다.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실제 나이에 비해 젊은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평균적인 사람에 비해 20년이나 젊게 보이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몸이나 뇌가 젊기 때문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교적 선선한 이른 아침에 산책하시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도 잘 챙겨 드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